자, 반갑습니다. 얼마 전 5월 11일 날에 공급에 대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닷새 만에 전매 제한 강화 및 투기법인 거래 대응에 관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내놓은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작년 12월 16일 날 12.16 대책 이후로 이제 수용성이라는 단어가 막 생기면서 수원하고 용인하고 성남이 엄청나게 급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본격적인 지방 투기가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으로도 괜찮은 지역인데 전매 제한은 6개월밖에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은 점점 더 뭔가 규제가 빡세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그냥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요건 이제 수원에 있는 아파트의 그래프인데, 딱 2019년 12월을 기점으로 20년 2월 20일 수용성을 타겟으로 한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이제 급상승을 하다가 대책 이후에 다시 수평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죠. 그리고 그 대책의 이제 풍선 효과로 이제 인천 지역이 요즘에는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저는 사실 처음부터 약간 이쪽에는 좀 세력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서울을 바라봤을 때는 이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별로 사실 이렇게 막 크게 신경을 쓰질 않았었습니다. 어떠한 세력은 당연히 이제 들어왔겠지만 그 세력 자체가 뭔가 굉장히 미미하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정책에 의해서,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오를 법한 것들이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기점으로 갑자기 올랐습니다. 이 수용성은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 같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이제 서울도 자연스럽지가 않았지만 거기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될 것이 이제 뻔히 보였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그냥 풍선 효과로 인해서 그냥 갈 곳을 잃은 돈들이 그냥 몰린 거고, 그런 분위기 몰이를 한 게 이제 어느 정도의 세력인 거고,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곳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너무 분위기로만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좀 거품도 좀 껴있지 않을까, 그거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도 하고는 있어요. 자, 그걸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줄 만한 근거가 수용성이 이제 당시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확 묶여버렸었죠. 2월 달에 그렇게 묶이니까 묶이자마자 그냥 바로 가격이 딱 멈췄습니다. 만약에 이 지역들이 진짜로 좋은 지역이고 뭔가 개발이 될 만한 지역이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서 가격이 오른 거라면은 오히려 물건이 확 잠겨버리면서 가격이 더 오르거나 아니면 더 오르지는 않더라도 계속 이제 상승세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아예 그냥 가격이 멈춰버리다 보니까 요거는 어떤 호재라든지 아니면 공급량의 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잘못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상승이 아니라 그냥 갈 곳 없는 돈들 모여서 오른 그런 분위기로만 뜬 그런 지역인 것 같구나, 이렇게 이제 느낌이 강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수용성 이후에 이제 인천 요즘에 난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절차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1번 지역이 떠가지고 여기를 누르면은 2번 지역이 나오고, 여기를 누르면 3번 지역이 나오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국토부에서는 아예 그럴 만한 지역들까지 전부 다 이제 통으로 해가지고 전매 제한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화끈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번 대책 같은 경우도 부작용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 대책에서 부작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이제 풍선 효과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공급량 감소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풍선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기존에 이 수용성에 있었던 어떤 투기 바람이 인천으로 옮겨진 거, 요걸 제가 아까 전에 풍선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지역 전체적으로 딱 규제를 해버리니까 요게 또 어디론가는 또 튀어가지 않을까, 요런 이제 부작용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2월 20일 날 부동산 대책을 했을 때, 즉 그 수용성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그 대책을 내놨을 때도 이 풍선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풍선 효과가 일어났고요. 자, 그런데 그래도 이번에는 다행히 이 경기 지역에 어떤 풍선 효과가 발생이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풍선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수도권 지역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또 온도차가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전매가 금지가 되는 지역 이외의 지역, 즉 전매가 허용되는 지역들을 보면은 이 자연 보존 권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즉 개발이 이제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매력도는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개발을 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뭐 호재도 없죠. 그러니까 뭔가 거리가 없는 겁니다. 뭐 세력들이 와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하더라도 이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명분 자체가 없는 그런 동네들인 거죠. 그래서 뭐 풍선 효과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요게 이제 제 생각인 건데, 뭐 개 중에 이제 그래도 매력적인 곳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할 현장이 없어요. 뭐 분양할 현장이 없다 보니까 뭐 전매 제한이라는 뭐 그런 타이틀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경기 지역의 어떤 풍선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으나, 다만 우려스러운 거는 반대로 이 수요가 다시 서울 쪽으로 좀 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서울이 다시 가격이 상승이 되지 않을까, 뭐 요런 우려가 조금 되기는 합니다. 지금 이 전매 제한에 대한 조건은 이제는 이 경기도 지역들하고 이 서울하고 이 조건이 같아졌어요.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요런 지방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서울의 어떤 지역들보다도 오히려 더 비싸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서울은 얼마 전에 이제 뭐 용산 8,000세대를 포함한 7만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나는 이제 분양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어차피 좋은 지역들은 지금 단타가 안 된다. 그러면은 많이 분양하는 쪽으로 가가지고 내 분양 확률을 좀 높이겠죠, 아무래도. 거기에 분양가 상한제도 이제 곧 시행을 하니까 서울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뭐 분양가가 엄청 비싸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웬만한 면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9억 이하로 나올 것이고, 9억 이하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도 되고요. 그래서 지방에 받는 거하고 별로 이렇게 온도 차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주소지를 둬야겠죠. 이 서울에 주소지를 두기 위한 작업을 이제부터 막 시작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서울의 전셋값은 상승을 할 겁니다. 실제로 예전에 3기 신도시 발표 때 과천 신도시가 이제 들어선다라고 하니까 전세 가격이 계속 올랐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도 7만 세대가 공급을 한다라고 하고, 특히 거기에 엄청난 자리인 용산이 있다 이래 버리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많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이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에 그 하방 경직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매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그래서 결국이 서울이 오르니까 서울을 규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게 이제 튀어나오는 거고, 이쪽에 있는 이 수도권의 말썽이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랑 여기랑 같은 온도차가 돼버린 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얘가 더 매력적이니까 이쪽으로 다시 한번 집중이 되는, 뭐 요런 게 이제 가장 크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많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분양받을 수 있는 물건이 많은 것도 있지만, 단순하게 그렇게 공급량만 늘어나면은 뭐 가격이 하락을 하겠지만 이번에는 좀 약간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산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대차 GBC 같은 경우에도 착공 허가를 받았어요. 즉 이 맛있는 호재들이 계속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입맛을 다시는 거죠. 근데 뭐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투기과열 지구랑 그렇지 않은 곳이랑 뭐 가령 대출 비율 같은 경우도 틀리죠. 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서울로 풍선 효과가 난다 뭐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이 청약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같은 레벨급에 이제 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좀 그래도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부작용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부작용은 공급량 감소에 대한 우려죠. 자, 근데 이 공급량 감소에 대한 거는 저는 항상 우려스러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분양권 거래가 안 됨으로 인한 이 공급량들, 즉 이 분양권 공급량들이 뭐 이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물건이 잠기는 거고, 잠기다 보니까 사고 싶은 사람들은 점점 쌓여만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것들인데, 여기는 이제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여태까지 이제 흐름으로 봤을 때 공급량이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오른 것만큼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자,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지역 전체로 봤을 때 어떤 호재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 지역의 수요 대비해서 공급량이 굉장히 부족하다거나 뭐 그런 현상으로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분위기로 막 오른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를 꼭 사야 되고 여기를 꼭 내가 직접 거주를 해야 되고 하는 뭐 그런 실수요자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공급량은 감소를 하지만 그만큼 수요량도 감소를 하기 때문이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공급량이 감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의 상승은 있을 것으로는
모습은 보여요. 특히 이제 요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당장 사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리고 분양권 상태일 때, 즉 현재 가장 저렴한 상태일 때 어떻게 해서든 사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그러지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상승한 나중에 이제 사게 되는 이런 일부 아쉬운 개인들의 사례들은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그 세력이 빠진 이후가 되기 때문에 뭐 지난번보다는 훨씬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법인 주택 거래 강화에 대한 내용을 이제 새로운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뭐 발표 일자는 같습니다. 자, 이건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법인 투자자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식의 어떤 글이나 영상들을 좀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사고 팔고 할 때 세금도 적고 대출도 뭐 규제 안 받고, 뭐 대출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 대한 어떤 정부의 규제를 개인하고는 달리 받지를 않는, 이제 요 사람들이 어떤 집단을 이뤄가지고 막 움직이기도 하고, 개인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막 움직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를 막 제시를 하는 그런 이제 매스컴들을 조금 보셨을 텐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법인 투자자들이 뭐 나쁘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고, 합법적인 제도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법인에게는 이런 좋은 점들만 얘기를 해서 그렇지 굉장히 귀찮은 의무 같은 것들이 막 따라 붙어요. 그래가지고 법인을 내라라고 하더라도 안 내는 사람들이 솔직히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인하고 법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자꾸 어떤 규제들이 계속 개인한테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법인은 굉장히 자유롭죠. 법인은 일단 뭐 양도세를 안 냅니다. 양도세 대신에 이제 법인세를 내는데 이 세금 자체가 훨씬 적어요. 거기다 이제 취득을 할 때도 최근에 이제 4주택부터 취득세를 4%로 이제 고정을 했는데, 법인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영향도 받질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산세가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점하고, 대출도 그냥 일반 비율로 해가지고 그냥 뭐 다 자유롭게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차별이 이 개인하고 법인 간에 굉장히 큰 편인 거죠. 자,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투자의 성격이 적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성격이 적고 실수요에 대한 성격이 엄청나게 높죠. 그래서 이 순수 투자만이 목적인 이 어떤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 같은 혜택은 충분히 줄 수가 있어요. 투자를 통해 가지고 나라가 이제 계속 발전되고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세금 같은 혜택은 뭐 줄 수도 있는데, 대신에 더욱더 까다롭고 전문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은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관리는 관리대로 피하고 뭐 이러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개인을 위주로 막 쪼다 보니까 법인이 그냥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세부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저도 생각이 있지만, 일단은 이 법인을 개인하고 어느 정도 동등화 시킨다, 뭐 요 측면에서 봤을 때, 즉 이 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킨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뭐 저는 이제 동의를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 5월 11일 날에 나온 대책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전매 제한입니다. 그리고 이 전매 제한은 평소 때랑은 다르게 지방으로의 어떤 풍선 효과가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현재 문제가 되는 그런 지역들의 어떤 이 분양권의 공급량의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막 상승하고 뭐 요럴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풍선 효과가 역으로 서울로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조금 있기는 해요. 자, 이게 청약이 아닌 일반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 투기 과열 지구하고 비규제 지역 간의 이 대출 비율이라든지 하는 그 어떤 온도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적으로 서울로 이제 풍선 효과가 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청약에 대한 어떤 가치로 봤을 때 그때는 어차피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가지고 가격도 저렴하고 전매가 안 되는 건 어느 지역이나 이제 매한가지고, 그러면서 서울 개발 호재가 많아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로 분양을 받기 위해 가지고 막 이렇게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수요가 이제 와가지고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고, 이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으로 뭐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조금 되기는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5월 11일 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내 집 마련을 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걸로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끈기 있게 알아보고 관심을 두다 보면은 언젠가는 내 집 마련에 꼭 성공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